자, 지금부터 2차원 리스트 7번 딕셔너리와 방법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리스트를 살펴보기 앞서서 1차원 리스트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리스트는 인덱스가 이렇게 한 개로 보통 접근을 했잖아요.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근데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덱스 두 개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이 첫 번째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3개가 있죠. 그럼 이거는 0, 1, 2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인덱스에 따라 다르겠죠. 비정방형 배열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값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처음에 인덱스가 0이었다면 이렇게 0, 1, 2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1이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0, 1, 2, 3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인덱스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에 대한 인덱스이고, 그 다음 거는 그 리스트에 대한 이 항목에 대한 리스트 인덱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포문으로 한번 출력해보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했던 i는 여기 이 첫 번째 인덱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i에는 이 리스트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j는 i 안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을 모두 출력하는 그 프린트 j이기 때문에 그 포문을 전체 다 돌려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 리스트가 들어가서 1, 2, 3 출력되고, 그 다음에는 i의 두 번째 리스트가 들어가서 4, 5, 6, 7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8, 9 리스트가 i에 들어가서 8과 9가 j에 들어간 다음 출력이 되면은 8, 9 지금 이렇게 보면은 1, 2, 3, 4, 5, 6, 7, 8, 9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이건 저희가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본 건데, 리스트가 이 2차원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2차원으로도 표현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데 띄어쓰기 줄바꿈으로 값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AND 한 다음에 공백을 두어서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는 그런 예제이고요. 다음엔 딕셔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다르게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구분을 하고, 또 키 한 다음에 콜론하고 밸류 있는 꼴인데, 키를 순서가 없는 대신 키 값을 기반으로 밸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파이썬 자료 int, float, string, list, tuple, dictionary, set 같은 자료형들을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와 set은 이렇게 모두 중괄호를 통해서 구별을 하지만, set과 달리 딕셔너리는 키 콜론 밸류라는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t과 차별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딕셔너리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키값이 있는데, 이 키값에는 문자열과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살짝 중요한 게, 여기가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네임을 변수로 해가지고 안에 넣었기 때문에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키값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밑에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네임과 타입을 따옴표 없이 붙였기 때문에 네임 에러가 뜨게 됩니다. 네임에는 이미 따옴표 없이 이렇게 썼는데 그 안에 있는 변수가 선언이 되지 않았을 때 뜨는 에러입니다. 그렇죠. 네임 에러 점점 네임 따옴표 name is not defined. 오케이. 돌려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값을 놓고 그 다음에 밸류를 입력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타입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이 위에서 이걸 돌렸을 때 딕셔너리 뒤에 이미 이 네임과 타입이라는 변수가 저장된 상태에서 밑에 거 돌렸기 때문에 그 네임이라는 변수는 불러와지고,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것은
원래 타입이라는 그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파이썬에서는 그 함수 말고도 어떤 그 키워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클래스 타입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서 에러 코드가 안 떴는데 저희가 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에러 코드가 떴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 딕셔너리가 또 저장이 돼가지고 반대편에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뜬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보면은 키값이 이렇게 프라이스라는 키값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5천이라는 변수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를 통해서 자 일단 딕셔너리 C가 까먹었으니까 다시 보면은 위에 자 이렇게 딕셔너리 C가 있죠. 하고 이렇게 망고 설탕 이렇게 등등이 있었는데 딜리트를 통해서 없애버리면은 어디 갔어? 이렇게 없앤 상태로 뜬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식으로는 키값을 수정을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삭제하는 방향으로 딜리트를 쓰면은 삭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이런 식으로 빈 딕셔너리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키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으로도 딕셔너리를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비포 딕셔너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키값과 밸류값을 추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다. 다음부터가 이제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같은 에러, 이 부분 에러구나. 이제 딕셔너리가 빈 것일 때 인덱싱을 했는데 키라는 키가 없잖아요. 키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키 에러가 뜨고, 아까는 네임 에러가 떴고 그쵸? 키 에러가 뜨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키라는 인덱스를 찾고 있는데 키라는 키값을 찾고 있는데 그 키값이 없어요. 키라는 키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키 에러가 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와 포문이 아니라 if구나. 자, if문을 보면은 자 키는 입력을 받고 네. 그 다음에 그 접근하자고 하는 키가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가를 본 다음에 참이라면은 이렇게 띄우고 참이지 않는다면 즉 에러가 뜰 상황이잖아요. 에러가 뜰 상황에는 이 문장을 실행하면 에러가 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외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 있는 네임이라는 키값을 입력을 하면은 70 건조망고가 뜨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동장은 없다 예를 들어서 없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키 에러가 떠버리는. else에 들어가서 맞아. 죄송합니다. 프린트 else에 들어가서 존재하지 않는 키에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복습이지만 인풋에는 스트링 자료형이 들어가요. 스트링 자료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정수형으로 12 땡땡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밸류를 썼다 하면은 인풋에 만약에 12를 썼다 하더라도 접근이 안 되고 존재하지 않는 키값을 접근하고 있습니다가 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트로 묶어주던가. 근데 그럼 위에 것들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12도 따옴표로 묶어야 맞아요.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은 뭐 사실 저번 시험범인가요? 인풋이? 살짝 그렇죠. 인풋은 뭐 근데 이번에 맵 인풋도 있기 때문에 뭐 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와 셋 같은 경우 모두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선생님이 설명은 안 하셨지만 딕셔너리 .pop 하고 여기다가 삭제할 키값을 넣으면 그 키값과 밸류가 모두 삭제가 되어서 키값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딕셔너리 하고 인덱스 한 다음에 여기 수정할 밸류를 넣어가지고 또 그 키값과 밸류를 모두 이렇게 그냥 이때는 밸류를 수정하는 거죠. 키값은 그대로고 밸류만 바꾸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딕셔너리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참고로 그 좌변에 새로 입력하고 싶은 키와 밸류를 입력하고 우변에 펍을 시켜도 아예 그냥 대체도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팝에 대한 경우는 선생님이 뭐 언급하지 할 않으셨지만 그렇게
대체하거나 키값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 어쨌든 알아두셔야 할 것은 딕셔너리와 셋 모두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딕셔너리 A를 보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키 콜론 밸류 꼴을 가지고 있고, 이걸 출력해 보면 마찬가지로 키 콜론 밸류 값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면은 인덱스는 순서를 기반으로 인덱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키값을 기반으로 인덱싱을 해서 출력을 하면은 네임에 있는 밸류 값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뜨고, 마찬가지로 타입도 히어로 무비가 뜬다는 거. 진짜 사전 같네요. 그쵸, 사전이죠 진짜. 그다음 딕셔너리 B 마찬가지로 키 콜론 밸류 값인데, 밸류 값에 이번에는 리스트가 들어갔네요. 마찬가지로 인덱싱을 키값으로 하면은 밸류가 앤서니 루소, 조 루소 이런 식으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다음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인덱싱을 키값으로 해서 이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그 다음에 그것의 인덱스 2번 이니까 세 번째 값인 토르가 되겠고, 그 스트링의 인덱싱을 또 해가지고 0번. 토르의 첫 번째 값,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 토가 출력이 된다. 좀 복잡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인덱싱을 했으니까. 살짝 2차원 배열.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면은 이번에 키값이 좀 많은데 네임 건조망고 이렇게 딕셔너리 C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 다음 거 영향을 주지가 않는 그냥 단순한 스트링일 뿐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키값을 기반으로 인덱싱을 했을 때 네임에 있는 밸류인 70 건조망고가 뜨겠죠. 마찬가지로 타입 땡땡 당절임이 뜨겠고, 그 다음엔 인그리디언트하고 망고 설탕 등등이 나오고. 에? 이거 오타가 났네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리핀이 뜰 거고, 그 다음에 한 칸을 그냥 띄는 겁니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딕셔너리 C의 네임하고 80 건조망고를 입력을 하면은 네임이라는 키는 유지가 되지만 뒤에 있는 밸류 값인 70 건조망고가 삭제가 되고 80 건조망고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위에 거가 출력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진짜로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짜로 딕셔너리 수정이 가능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렇게 키값 땡땡 새로운 키값 땡땡 그 밸류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 키값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꾸는 것이 아니라 AAA라는 키값을 생성하고 80 건조망고라는 밸류를 추가시킴. 실제 프린트도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예, 이거는 아까 그냥 예시 그 인덱싱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인덱싱한 인그리디언트의 첫 번째 값 아니죠. 컴퓨터는 무조건 0부터니까 0, 1 해서 설탕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아까 예시랑 똑같아요. 이미 존재하는 키를 지정하고 값을 넣으면 기존 값을 대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방법으로는 키값은 수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임이라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키값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누르면은 그 값이 업데이트되는 방향이니까. 네.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다음도 이렇게 그 키값에는 변수로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가능합니다. 근데 밑에 게 살짝 중요한데, 이제 앞선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변수를 설정해서 안에 문자를 넣어줬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네임 타입을 해서 이렇게 따옴표가 없이 문자열인데 따옴표가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수를 인식하는 거죠. 네, 변수를 인식하는 거죠. 자, 다음 이 get은 딕셔너리 메소드인데요. 인덱싱이랑 비슷한 메소드입니다. get 이 함수 안에 여기에 이제 그 호출할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키의 밸류 값을 반환을 하는데, 만약 그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non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문자를 쓰죠. non은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 true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만 대문자. 자바는 소문자로 씁니다. 자바는 이렇게 다 소문자로 한다는 것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럴까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키를 계에서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선 넌이 뜨겠죠. 밸류 값에 존재하지 않으니. 네, 존재하지 않으니까 밸류에 넌이 들어가게 되고 프린트를 해보면 넌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포문과 딕셔너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서서 딕셔너리에는 순서가 없다고 했었지만 사실 이 포문에서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쓴 순서대로, 그러니까 만약 쓴 순서대로 이렇게 처음엔 네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덱스는 할 수가 없다. 네. 인덱스로는 숫자로 접근할 수 없다. 네. 순서로 접근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키값에 처음엔 네임이 들어가고 포문에는 네임 그 키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키값을 출력하고 콜론 찍은 다음에 인덱싱을 해서 밸류를 추출하는 것을 해보면은 키 콜론 밸류 쭉 출력이 되겠죠. 간단한 예제였고요. 다음은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딕셔너리가 인덱스가 없고 키값으로 접근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아까랑 같은 내용이죠. 키 콜론 밸류 값. 자, 그다음 선생님이 이제 내신 문제를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이 호원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리스트를 선생님 주시고 이 리스트 안에 숫자가 여러 번씩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가 여러 번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딕셔너를 이용해서 이 숫자가 각각의 숫자가 몇 번씩 있는지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실습이었고요. 일단 제가 한 방법을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때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는 걸 확인해서 그냥 i를 통해서 레인지를 한 다음에 이 numbers라는 리스트 안에 이걸 카운트를 해줬습니다. 카운트는 1학기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카운터의 i라는 것은 이제 키가 되겠죠. 키가 이제 키가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형 자료로 들어가게 되고 키가 1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이 한 번 있으니까 그 밸류 값은 1이 들어가고 2는 이렇게 쭉 하는 걸로 했고요. 여기서 살짝 중요한 게 선생님이 제 거에 대해서 해주셨던 부분인데 제 풀이는 데이터가 숫자일 때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제가 생각해본 장점은 순서를 이제 크기 순서대로 나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기부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예시 문제입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For number and numbers 이거 조금 말장난 같은데 numbers라는 리스트 안에 파라미터로 number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number라는 게 카운터라는 이제 딕셔너리 안에 있다면 이 number 이건 키값이 되겠죠. 키값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를 더 더해주는 거예요. 이 카운터 넘버라는 것이 이거는 밸류 값이 돼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에 플러스 1을 해줘서 이게 한 번 더 세졌구나 이렇게 식으로 알게 되는 거고 만약에 else라면 이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 카운터에 넘버가 들어가서 이 키 값을 생성해주고 그 값을 1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1이라고 지정해줘야지 나중에 한 번 더 그걸 셌을 때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이래야지 정확히 숫자를 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출력이 안 나와 있는데 출력은 얘랑 똑같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1이 number in numbers니까 1이 들어가겠죠, 넘버에. 근데 1이 이 카운터가 비어있기 때문에 없겠죠. 그럼 이 else로 들어오게 됩니다. else에 들어오게 되면 카운터의 넘버는 1, 즉 카운터의 넘버가 이제 키값이 되는 거니까 1.1 이렇게 찍히게 되고요. 그다음 2도 마찬가지로 2가 들어가서 2.1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는데 여기 3을 한번 보시게 되면 3도 없죠. 그래서 처음엔 1이 찍힙니다. 근데 잠깐 과정을 생략해서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3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때 3은 if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if문이 들어가서 3이 카운터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값에 선정된 밸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서 3이 한 번 더 들어갔다. 즉 두 번이 들어갔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걸 이렇게 쫙 돌리다 보면 6은 4번, 5는 4번 이런 식으로 쭉 몇 개가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솔루션 2인데요.
그리고 이제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키값이 1, 2, 3, 6 이런 순서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순서가 가능한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포문을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이 순서대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들어간 순서대로 키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정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렬을 못하는구나 딕셔너리는. 정렬은 나중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정렬할 수도 없죠 사실.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들어간 순서대로 키값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 위에 했던 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는 이게 포문을 1부터 10까지 레인지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네, 1부터 10까지 레인지에 돌렸기 때문에 얘는 크기 순서대로 가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이 키값으로 존재하느냐를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리스트의 순서대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네, 좋은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풀이를 잠깐 들어가게 보면 이거는 똑같이 카운트 메소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넘버즈라는 리스트 안에 똑같이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의 넘버는 이건 뭐 그냥 다 돌리는 거죠. 이 1이 몇 번 있는지 넘버스에서 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바로 넣어주고 2에다가 2에 그러니까 넘버는 뭐야? 죄송합니다. 밖에가 조금 소란스럽네요. 넘버가 2이면 이 2라는 그 키는 numbers.count 이 리스트 안에 2가 몇 번이 있는지 센 다음에 그걸 넣어주게 됩니다. 1. 그 다음에 3은 또 두 번 있기 때문에 두 번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살짝 단점이라고 할 것은 이 numbers 안에 있는 모든 value에 대해서 다 도는 거기 때문에 살짝 너무 많이 돈다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슷해요. 얘도 사실 똑같은데 얘는 없을 때만 if 문이 not in counter 그러니까 카운터라는 이 딕셔너리 안에 키값으로 넘버가 없을 때에만 얘를 실행시켜줘서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력은 뭐 당연히 똑같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동네 동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 동네 동물들이라는 펫스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이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동네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동물들의 이름과 나이를 이렇게 쫙 출력을 해서 하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한번 다시 안 보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답을 설명해 보자면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패스는 리스트인 거고 이 안에 있는 밸류 값들이 딕셔너리인 겁니다. 아까는 바깥에 딕셔너리가 있고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건 별로 의미 없고 그리고 for i in pets 펫스란 리스트 안에 밸류로 이제 i가 모두 다 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i에 대해서 이건 각각의 딕셔너리가 되는 거여서 각각의 키값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키값이 있는데 여기서 운이 좋게 모든의 키값이 다 이름이 같아요. 여기는 키값이 네임이고 쫙 이렇게 a주죠. 그래서 다행히 포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처리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아니었다면 노가드를 떼어야 했겠죠. 그래서 for i in pets에서 i란 딕셔너리의 키값 그러니까 value가 뜨겠죠. 이런 문자열로 구름이 뜨겠고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가 들어간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i라는 딕셔너리의 age라는 키값의 value가 5이죠. 그럼 5가 되겠죠. 5가 되는데 여기서 묶어줬어요. 5 플러스 살 묶어준 게 아니라 여기 스트링을 해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밖에 뭐래 밸류 값이 인티저. 네, 밸류 값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스트링 메소드에 스트링에 더하기를 할 때는 이 5를 숫자로 바꿔줘서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스트링을 앞에 써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스킬 트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레벨이나 이런 것을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력값은 이렇게 되게 되고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캐릭터라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라는 딕셔너리 안에 다른 딕셔너리와 같이 키가 있고 밸류가 있는데요. 키는 모두 문자열 스트링인 반면 여기서 살짝 다른 것이 밸류 값입니다. 밸류 값은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인티저고 얘는 또 다른 딕셔너리죠. 그리고 얘는 또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앞선 예문들과 다르게 한 번에 포문을 통해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if문이 들어갑니다. if, elif. 참고로 elif는 else if의 줄임말로 자바에서는 else if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일단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보자면 네, for key in character. 캐릭터라는 딕셔너리 안에 키가 있겠죠. 이 키를 하나씩 호출을 해요. 그래서 키 값이 name, level, items, skill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if의 타입에 캐릭터 대괄호 키 이건 뭐냐? 이건 무엇이죠? value이죠. value이면 각각 키 값에 value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타입을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키를 가져와요. 그래서 name이라는 키의 value 값이 기사죠. 기사는 이때 타입의 기사는 스트링이죠. 그래서 is dict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elif로 가겠죠. 그래서 이 타입이 리스트냐? 또 아니에요. 그럼 이제 else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else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트링과 인티저는 결국은 둘은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는 뽑는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뽑을 때의 형식은 스트링과 인티저가 동일하기 때문에 else로 두 개를 묶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는 else고 이 딕셔너리가 처음에 if죠. 그리고 이 리스트가 여기 elif일 때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일 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타입이 딕셔너리인 키값은 items입니다. items의 value 값이 딕셔너리이고 이 딕셔너리가 is dict가 맞기 때문에 밑에 포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포문은 이제 다시 딕셔너리를 출력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난해하니까 살짝 지워보고 다시 색깔도 바꿔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or small key in character key 이게 뭐냐? 캐릭터 키가 새로운 딕셔너리였죠. 여기 있다. 이 딕셔너리겠죠. 이 딕셔너리의 스몰 키 저희가 키라는 걸 또 스몰 키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그러면 이 스몰 키는 sword랑 armor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에 스몰 키를 해주겠죠. 스몰 키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게 되겠죠. 점점 그리고 점점을 뽑아줘요. 그런 다음에 캐릭터 키가 앞에 이 리스트였죠. 이 리스트 죄송합니다. 이 딕셔너리였죠. 이 딕셔너리에 스몰 키라는 키 값을 이용해서 밸류 값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불꽃의 검 풀플레이트가 나오게 되겠죠. 이 4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sword가 먼저 들어가서 sword에 해당하는 밸류 값 작은 거에 있는 또 작은 방금 거 무시하시고요. sword에 있는 밸류 값 불꽃의 검을 뽑아주고 armor에 있는 이 밸류 값 풀플레이트를 이렇게 뽑아주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리스트일 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쉬우니까 너무 난잡하다. 자, 이제 그러면 리스트 만약에 저희가 키값을 스킬로 받아가지고 스킬의 밸류 값이 이 리스트 전체이죠. 근데 이 리스트 전체가 타입이 리스트가 맞죠. 얘가 맞아요. 맞으니까 밑에 포문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쉬워요.
for item in 이 아이템은 파라미터입니다. 뭐 i여도 되고 x여도 되고 뭐여든 상관없어요. for item in character key는 이 리스트가 되겠죠. 이 리스트에 여기서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 각각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키를 하게 되면 키는 이제 처음엔 이 스킬이었죠. 이 스킬이라는 것을 뽑아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포문에 따라서 각각의 아이템 값을 뽑아주는 거예요. 아이템 값은 처음엔 100이었겠죠. 그 다음 세게 100이, 그럼 아주 세게 100이를 차례대로 포문에 따라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3개가 연속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더럽다. 마지막으로 얘네 둘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얘네 둘은 else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키 값이 value, 즉 기사와 시비가 딕셔너리도 아니고 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else인데요. 한꺼번에 처리를 해줄게요. 먼저 만약에 name이란 키를 가져와서 value 값이 기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기사가 얘가 기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사가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바로 해주면 됩니다. 이때의 키는 name이죠. name이기 때문에 name 기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티저일 텐데요. 이 레벨이라는 키를 받았으면 그 캐릭터 키는 인티저인데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else로 들어가서 바로 뽑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레벨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12 맞나요? 네, 12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표현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설명을 조금 순서를 난잡하기보다 여기에 맞게 했거든요. 그러면 왜 출력은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키를 받아올 때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or key in character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키는 name, level, items, skill 순서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뽑히는 것도 이 순서대로 뽑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7번에는 여기까지고요. 7번 영상은 조금 중간중간 편집도 많이 하고 오류도 좀 있어가지고 시간도 조금 바뀌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끌고 구독, 좋아요 뭐 이것도 형식적이니까 그냥 뭐 지우자. 마지막 그거 거의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합니다.